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하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시민 작가가 신삼김이라고 불리는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세 사람에 대한 인물평,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이 네 명에 대한 인물평을 한 것이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에 또 반박을 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와 함께 유시민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지사가 된 사람이다.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세게 비판을 한 거죠.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 그러면서 바둑두면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어떠냐. 양평에 집도 짓고 했다는데 책 많이 읽으시라. 이런 얘기. 한마디로 정치할 생각 접고 그냥 계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한다.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지난 며칠간의 기회를 반 넘게 상실했다. 요즘에 이제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하는 거 그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한 거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을 모색해 보는 게 좋다. 정치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정치 판단력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 그만하고 다른 직업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참 이 유시민 작가의 이 평가 상당히 좀 신랄한 평가들을 내놓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반응을 내놨습니다. 유시민 선생 충고 고맙다.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냥 자연스럽게 맞받아 친 거죠. 책 열심히 읽겠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고민정 의원은 입틀막 현상이 당 안에서 벌어진 지 오래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런 민주당의 입틀막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막는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과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뭘 했느냐. 이런 비판을 또 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유시민의 뇌는 썩었다. 또 이러면서 유시민 작가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959년 7월에 경주시 내남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입니다. 풍산유 씨고요. 아버지가 교사를 지냈습니다. 유태우 씨고요. 어머니는 서동필 씨인데 구멍가게 같은 것을 좀 운영했다라고 하고요. 유태우, 서동필 부부 2남 4녀 중 다섯째이자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대구의 수성국민학교, 대륜중학교, 시민고등학교,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대에 진학한 이후에 농촌법학회라는 데 이제 가입을 해서 야학 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유시민 작가를 이끌었던 인물이 심재철, 당시에 총학생회장이었고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원을 지냈죠. 심재철 전 의원입니다. 1984년에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으로 유시민 작가가 구속돼서 1년 정도 감옥살이를 합니다. 1985년에는 서울노동운동연합 선호련에 가입해서 선호련 창립하는 데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심상정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박노해 시인 등등이 같이 했던 그러한 모임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988년에는 이제 문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그 글솜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초반에 발휘했던 때가 1988년입니다. MBC 드라마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 이런 쪽에 이제 가명으로 작가 활동을 하기도 했고, MBC 베스트 극장 극본 신용비어 청가 이런 걸 또 쓰기도 했습니다. 창비의 중편 소설 달로 데뷔를 한 것도 1988년이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뽐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이제 이해찬 의원과 인연을 맺어서 이해찬 의원 보좌관이 됩니다. 그리고 89년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 뭐 지금도 스테디셀러죠. 뭐 유시민 작가는 이 책을 베스트셀러를 많이 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뭐 후불제 민주주의 등등등 해서 이 시작이 이제 거꾸로 읽는 세계사부터죠. 이게 1989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찬 의원 보좌관 할 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좀 알게 됩니다. 이해찬 의원과 노무현 의원이 당시에 이제 같이 노동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럼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른바 또 친노 인사가 되는 인연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92년도에 아내와 함께 독일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보건 경제학을 전공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석사 학위를 4년 걸려서 따게 됩니다. 아내 한경애 씨는 이때 독일 가서 수학사 석박사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아내 한경애 씨는 이제 예비고사 제주도 수석을 한 사람인데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한경애 씨는 일남일녀를 뒀는데 딸 유수진 씨도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고 아들 유지현 씨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뭐 가족이 전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여동생 유시조 씨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누나 유시춘 현재 EBS 이사장이죠. 고대 국문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제 군대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군대는 7사단에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 이제 서울대 복학생 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유시민 작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항소 이유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꾸로 읽는 세계사 뭐 이런 것들 이미 뭐 젊었을 때부터 이런 쪽에 상당한 능력을 보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92년도 아내랑 이제 같이 독일 유학을 갔다가 97년도에 유시민 작가는 먼저 귀국을 합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IMF가 터지면서 아내는 공부하고 본인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국내로 귀국을 해서 시사평론가 활동을 하죠. 여기저기 글도 기고하고 그러면서 그때 MBC 초대석 또 100분 토론 이런 걸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03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개혁 즉 국민정당 후보로 16대 국회의원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때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진출하고 나서 국회의원 선서할 때 이른바 백바지 하얀 바지 입고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날 정장 차림으로 와서 선서를 했습니다. 17대도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 맡으면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 전까지는 이제 국무총리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유시민 장관이 이때부터 이제 장관들, 국무위원들까지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이 바뀌어서 확대 적용이 됐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유시민 장관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국민연금 미납한 거, 학력 뭐 위조한 거 등등등 이런 등등의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장관 시절에 기초노령연금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좀 평가가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 대구 수성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 그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하게 되죠. 그때 후보는 이제 나중에 정동영 후보가 되는데 그 경선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합니다. 패배를 하죠. 그때 뭐 공약 중에 공수부대 동원해서 멧돼지 소탕한다, 뭐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 짓겠다 이런 공약을 내서 좀 화제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패배해서 이제 정동영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고
이명박 후보와 겨뤄서 한 500만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가 지죠. 2008년에 유시민 작가는 대구 수성,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이때 32% 정도 득표를 했는데 주호영 후보에게 패배를 하죠. 근데 바로 이제 대구를 떠납니다. 떠나서 경기도지사에 또 도전을 하죠. 그때는 김문수 후보에게 4%포인트 차로 패배를 합니다. 그런 뒤에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12번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낙선을 하게 되죠.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16년에 썰전 패널로 오면서 다시 또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2018년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2019년에는 이제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그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또 다른 방송에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본인과 유시민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이 한동훈 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024년 12월에 유시민 작가가 한동훈 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죠.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가 사과문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천만 원을 내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유시민 작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유시민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등 이른바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하는 것을 앞에 나서서 아주 비명계를 또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박수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유 작가의 그런 행동이 민주당의 그 고민정 의원 얘기처럼 어떤 비판 흐름 이런 것들을 좀 틀어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아마 지금은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